안녕하십니까.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 몇 시였지? 1시 반에 법원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누수 관련해서 제가 법원에 제 의뢰인과 같이 조정법정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나라의 법정에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변호사밖에 없죠. 저희들도 행정사도 영어로는 administration lawyer, 뒤에 lawyer란 말이 붙긴 합니다만은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어느 누구도 법정에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누수 관련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런 누수 관련은 이제 변호사를 쓰게 되면은 비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또 장점은 변호사들은 법률 쪽으로만 알고 있지만 저는 법률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정실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까지 동행을 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겠지만 이런 일 당하게 되면은 혼자 딱 가게 되면 불안해요. 잘 모르고 이런 것도 공황장애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문 앞에서 쭉 설명을 지금까지 제 사무실 와서 다 얘기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꼭 말을 필요한 말만 하고 정 안 되게 되면은 판결로 간다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1차 조정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요, 위층에서 밑에 층에 누수가 엄청나게 새요. 그 원인도 파악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혀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지만 위층도 세입자, 밑에 층도 세입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위층에다가 내용 증명을 3차례 보냈어도 계속 반송되는 거예요. 집주인 주소가 아니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그 소유권 이전할 때 주소이기 때문에 현 주소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이 간단한 겁니다. 소장 제출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빠꾸 나오죠. 반송이 되죠. 법원으로. 그러니까 항상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당신이 보낸 소장에 그 주소가 틀리다. 주소를 보정하라. 그러면 이 주소를 동사무소에 가져가게 되면은 곧바로 주민등록 초본을 떼줍니다. 반드시 이런 소장이 있어야 돼요. 주소 보정 명령이.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한테 직접 소장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요. 본인들이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과정이고 오늘 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거는 조정 전치주의는 아닙니다. 조정 전치주의란 말은 반드시 판결 전에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다 임의 조정이에요. 경찰서에 가든 검찰한테 가든 법원에 가든 일단은 당사자끼리 만나서 한번 조정 한번 해보자. 법원이 네 둘이 좀 합의 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검찰에 가도 조정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걸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1차로 나간 거는 임의조정이고 이게 좀 더 저쪽에서 위층에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임의조정 잠깐만요. 이 임의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강제조정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해 사실은 뻔하니까 그래서 가압류가 나오게 되고 이제 합의 조정이 안 되면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강제 경매를 진행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서 지금 가해자 위층에서 그러니까 소장 이겁니다. 공사이행 청구 등 이렇게 쓰면 돼요. 제목에는 공사이행 청구 등이란 말은 거기에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쳐진 거예요. 엔드입니다.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제가 소장 다 써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장이든 뭐든 진정서 내용증명 다 쓸 수 있는데 법정 안에만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오직 변호사만이 그렇게 들어가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둘이 윗집 아랫집이 만나서 조정위원하고 참고로 조정위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전직 검찰 법원 직원이거나 밖에 나와 있는 변호사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정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위원은 이미 쌍방에 여러분들 가서 막 자기 주장할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미 내용 증명이나 소장을 보고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척 파악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부동산 분쟁을 좀 다루다 보면은 막 자기 주장만 해요. 여러분 살인범도 자기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는 판에 각자 주장을 한 걸 딱 들어보면은 그냥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돈 먹거나 백을 쓰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가해자 위층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제 의뢰인이 밖에 다시 나왔어요. 공사해주겠다는데 어떡할까요? 왜? 공사해주겠다는 건 대체는 제 의뢰인 밑에 층에 소유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나오게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정할 때 뭐 그 안에서 모든 걸 중요한 거는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조서에다 쉽게 사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해주겠다는 거를 받아라. 그리고 공사해주겠다 그래도 명색이 법원까지 온 정도면 공사를 안 해줄 공사니 크다. 그래서 이미 공사한 거를 보고 뭐 세시 내지는 뭐 싱글 지붕 뭐든 다 공사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층에 도배든 그 위에 석고보든 다 뜯어서 밑에 층을 수리해주고 자기 집을 전부 공사해준 걸 본 후에 그 다음에 날짜를 명시해달라 그래라. 그리고 지금에서 조정조서는 여기다가 사인은 못하겠다 그래라. 왜? 사인해버리게 되면 공사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5월 말까지 공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공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조서에 사인하지 말라. 그래서 적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위원이 그럼 공사 이행을 전부 확인하고 언제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손해배상금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손해배상금이나 아니면 기타 조금 양보할 의향은 없느냐. 여러분 소장이 송달한 시점부터 연 12%의 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누면 100만 원씩 이렇게 거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 12%니까 얼마예요? 10%니까 그렇죠? 100만 원. 그래서 물론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밑에 층이 가해자일 수는 없죠. 무조건 피해자이죠. 그러나 뭐 몇 대 몇 이걸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손해배상 문제만 나오면 전부 과실상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또 해서 똑같은 상황을 해가지고 이행한 거를 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2주 후에 이제 확정해서 다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하는 거를 완벽하게 보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겠죠. 안 하게 되면 오늘 이 임의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다시 강제 조정이나 다시 판결로 넘어가서 감유 강제 경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한테는 강하게 말하라. 당신은 이렇게
예, 이제는 소송까지 오는 마당에는 그렇게 부탁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거의 90% 이상 그 조정이 아까 말씀대로 이미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면은 끝나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법원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저도 명령은 지금 명령 이런 거죠. 제일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판결과 결정은 반드시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간단하게 그 확정 판결을 다 없애버릴 똑같은 동일 효과가 뭐다? 화해조서, 조정조서예요.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두 번 다시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소장을 접수하길, 이것도 저라 해서 소장을 접수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거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지난 누수 관련 의외로 많은 댓글도 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존속하는 거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누수 문제는 끝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해자다, 위층이다 그러면 빨리 수리해 주십시오. 빨리 수리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극히 일부분이 꾸역꾸역 자기 주장만 하고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판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중에 전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들어갈 때 그때서 합의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일은 제가 갔다 온 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또 오후에 5시에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또 마포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좀 알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 의뢰인도 변호사는 뭐 수백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100만 원 정도의 그런 한 걸로 처음부터까지 제가 실전에 쭉 설명을 드려서, 제가 법정에만 못 들어갔지 그걸 총괄적으로 다 하고, 근데 제가 법정 바로 밖에 있어도 이렇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판사가 있는, 합의나 단독 판사가 있는 그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건 좀 제가 누구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한 90% 이상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공사가 완벽하게, 세시 공사든 뭐 화장실 공사든 싱글 공사든 뭐든 다 완벽하게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조정서에 사인하든 어쨌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란다. 하도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